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의료원과 공무원 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오늘 그 10번째 콜라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상록봉사단원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경추질환의 명의이시더라고요.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강경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수술하고 오셨다고요. 바쁘신데 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저는 경희의료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척추를 하고요. 신경외과에서도 척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형외과 파트에서 척추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일수록 그 세분화가 좀 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허리 수술, 등 수술도 같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추 수술로 조금 특화시켜서 경추 환자들을 주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 그 위쪽으로 가는 거는 신경과가 따로 수술을 맡아서 아니요. 척추 수술은 다 정형외과에서 같이 하고요. 이제 머리 수술은 정형외과 하지는 않죠. 네. 머리 뇌 관련된 수술은 이제 신경외과에서 하게 됩니다. 척추 수술은 네. 오늘 이제 그 특강 제목을 보니까 목 중풍과 목 디스크가 어떻게 다른가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목에도 중풍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처음 오늘 알게 됐는데 네,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PT를 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목 중풍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목 네. 중풍이란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마 사전에는 없는 단어일 겁니다. 네. 그렇다고 신조어도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는 저기 나와 있는 경추 척수증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네. 경추 척수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목 디스크랑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른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 바로 경추 척수증인데요. 네. 경추 척수증이 발음도 어려운데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리려고 목 중풍 같은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입장에서 시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목 디스크보다 목 중풍이 조금 더 어려운가요? 수술 방법 자체는 물론 목 디스크는 좀 간단한 수술들이 많으니까 네. 수술 자체가 좀 간단한, 병변 자체가 간단한 편이고요. 경추 척수증, 목 중풍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여러 분절에다가 수술이 조금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는 이 디스크라고 치면, 신경을 치면 이제 살짝 닿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심하게 꽉 누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걸 풀어주는데 앞쪽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뒤쪽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여러 병변 부위를 다발성으로 풀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추 척수증과 목 디스크는 명확하게 다른 병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목 중풍이라고 조금 써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풍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들이 많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에 나타나는 혈관 문제가 있을 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 중풍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럴 때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나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에 마비가 중풍이 있으면 전신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마비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요. 목 중풍도 비슷하긴 합니다.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는 경추에서 눌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목 이하로 마비 증상이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랑 얼굴, 눈, 코, 입, 귀 기능 같은 것들을 이 머리, 목 이상의 기능까지 포함되면은 일반적인 중풍 증상인데, 이 목 위에 머리 증상만 빼고 나머지 목 이하의 모든 마비 증상은 목 중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팔다리 마비 있을 때 보통 마비가 오네 그러면 걱정되셔가지고 보통 신경과를 많이 가시는데요. 아시는 대로 신경과는 이제 머리 쪽 질환이나 척수 질환일 수도 있는데,
신경과 질환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 척추가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단이 좀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보시고 네. 혹시라도 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진료랑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T 준비용 네. 한번 보실게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 그 경추 척수증과 일반적인 목 디스크가 크게 어떻게 다르고 치료 방법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목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네. 저희가 오늘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경추 척수증, 목 중풍과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인 디스크 증상도 여러 가지 증상이나 병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다양한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가르쳐 드리겠고 네. 그렇게 맺은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환별 차이입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케이스는 그냥 편하신 만큼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있죠. 주 증상은 CC라는 게 주 증상인데요. 좌측 어깨 부위 통증과 목 뒤 통증 10개월 전부터 됐었고요. 예전에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앞쪽으로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네. 근데 또 좌측 어깨랑 목 뒤 통증이 또 발생해서 10년 전이니까 벌써 43세인데 그때 10년 전이면 33세 때 목 디스크 수술 한번 했던 환자고요. 네. 일반적인 전형적인 목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증상입니다. 목 아프고 어깨 아프거나 팔 아프고 저리고 손가락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엑스레이입니다. 뭐가 안 좋으신지 아시겠어요? 오른쪽 사진에서 저기 5번이라고 써 있는 그렇죠. 네, 목 자세가 일단 네. 조금 곡선 상태가 이뻐 보이진 않죠. 네. 곡선 상태가 네. 전형적으로 목 자세는 목하고 허리도 똑같습니다. 목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정상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곡선이 돼야죠. 네. 허리도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도 곡선, 목도 앞으로 곡선, 허리도 앞으로 곡선, 등은 뒤로 곡선. 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전만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곡선 상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저한테 중요한 척추의 중요한 S라인을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네. 저희한테 중요한 척추에서 중요한 거는 S라인인데 옆에서 봤을 때 C자형 커브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C자형이 깨져 있으면서 네. 역지자형으로 돼 있죠. 네. 목이 상당히 긴 편이세요. 여자 환자분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 7번 환자고요. 수술 받으시고. 예, 7번은 수술을 하셨고 네. 이후에 잘 지나셨는데요. 10년 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굽혔다 폈다 하고 이렇게 좀 찍었던 건데 굽힐 때는 더 역시자형이 더 심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원래 피게 되면 뒤로 이렇게 젖혀서 찍은 사진인데요. 훨씬 C자형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되거든요. 여성분들은 훨씬 유연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MRI 보시게 되면 요게 뇌거든요. 네. 여기 포인팅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뇌고요. 이게 뇌인데 여기 내려오는 요게 바로 척수가 됩니다. 요 가느다란 회색이요. 예. 하얀색은 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인데 정확하게는 뇌척수액이고요. 네. 척수신경, 뇌신경이 중요하니까 뇌신경도 마찬가지고 척수신경도 마찬가지고 이 물속에 둥둥 떠 있어요. 네. 물속에 떠 있어서 물속에서 이게 보호를 하고 외부 충격을 가해도 좀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양분을 공급하고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돕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환자 잘 보시게 되면 이 척수라고 하는 중심부에 이 회색 부위가 있는데 네. 잘 원활하게 지나가고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하얀색 공간이 많고요. 네. 근데 왼쪽으로 가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5번, 6번, 6번, 네. 7번 사이에 거기서 많이 흔들렸네요.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인 이 경추척수증,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경추척수가 눌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환자는 목 중풍 환자가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랑 비교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바로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것 때문에 네. 좌측으로 내려가는 어깨랑 팔이 아파하셔서 오신 환자입니다. 요걸 이렇게 단면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오른쪽 사진은. 네. 요게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은 안 눌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인데 왼쪽이거든요. 이쪽이. 네. 여기가 이렇게 조금 좁아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증이고요. 아, 이 디스크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특히 뭐 연성 디스크, 경성 디스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연성 디스크예요. 부드러운 연부 조직들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는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딱딱하게 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성 디스크로 바뀌는데 이 환자는 딱딱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연성 디스크, 소프트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디스크로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번, 6번 사이에 왼쪽으로 나가는 6번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6번 신경이면 그래서 목하고 견갑골 주위 팔 바깥쪽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목 디스크 환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 중풍하고 목 디스크가 전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가능합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술 안 해도요? 네. 아. 디스크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네. 이 중추신경이 여기 보이는 대로 이 중추신경이 눌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말초신경이거든요. 요거는 중추신경 보시게 되면 뇌는 당연히 중추신경이죠. 네. 그 다음에 중앙에 내려가는 이 척수신경도 중추신경이거든요. 네. 몸에서 이 두 가지만 중추신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팔로 내려가는 빠져나가는 몸통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은 다 말초신경입니다. 네. 허리에는 아예 중추신경이 없고요. 중추신경은 뇌랑 목이랑 등까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중추신경이 보이시는 대로 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말초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초신경이 눌리기만 해도 신경마비가 아주 단분절로 6번 같은 경우에는 손목 힘이 좀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세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만큼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보존적 치료 기간은 한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 잡는데요. 그 정도 충분히 했는데도 이제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죠. 이분은 이제 충분히 뭐 주사도 맞고 뭐 시술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네.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면은 경추신경근증이라는 게 목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목의 투간판 탈출증 5번, 6번하고 6번, 7번에 두 군데가 있고요. 수술 방법은 크게 앞쪽으로 하는 방법과 뒤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쪽 수술이 좀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뒤쪽 수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술 방법이 키홀 포라미노톰이라고요. 작은 구멍, 키를 꼽는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뼈에다가요? 네네네.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목 뒤로 들어가서 한 요만큼 째고요. 작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죠. 아주 작게 접근을 해가지고 뒤에 나가는 신경들을 살짝 풀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뭐를 뼈를 열어서 뭘 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앞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뭐 인공뼈를 넣거나 네. 뭐 철 나사를 넣거나 해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쪽으로 하는 수술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구멍만 뽕 뚫어주면 회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구멍은 나중에 뼈가 메꿔지기도 하나요? 그냥 아니 메꿔주면 안 되죠. 아, 풀어놨으니까. 잘 안 메꿔 조금 더 잘할 수는 있는데요. 네. 풀어놓은 게 갑자기 또 싹 닫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 구멍은 없어도 없는 상태도 일상생활 하거나 움직임이나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을 택했고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앞쪽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희한테는 이제 수술 후 유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유착이 있는 거는 수술 후 흉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겉에 있는 흉터는 저희는 별로 솔직히 저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속에 있는 흉터가 중요합니다. 네.
수술을 했던 부위인데 또 수술을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위 조직, 여기 앞쪽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뭐 기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혈관도 중요한 신경들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착을 풀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전에 앞쪽 했던 병력도 있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수술했던 CT 사진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이고요. 요 구멍 뚫려 있는 거 이렇게 똥뽕뽕 두 개 구멍 뚫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비교적 간단하게 구멍만 뚫어서 증상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여기 왼쪽인데요. 왼쪽 네. 5번, 6번하고 6번, 7번 이렇게 구멍만 뚫어가지고 5번, 6번이 더 심했던 환자라서 조금 더 크게 뚫었고 6번, 7번은 조금만 뚫어도 신경이 저희가 통과만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두 군데 구멍 뚫는 수술. 그래서 영어로는 뭐 키홀 포라미노톰이라고 하는데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1년 됐는데 뭐 목 상태 제가 항상 외래에서도 강조드리는 그 과도하게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로 과도하게 신전 운동을 해라. 왜냐면은 앞에 숙일 일만 있지 뒤로 젖힐 일이 일상생활에 없거든요. 모든 생활들이 사람이 사지동물들은 다 기어다니기 때문에 고개가 이게 번쩍 들어집니다. 그래서 C자형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원래 뭐 인간들도 뭐 네 발로 처음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발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보행이 시작하면서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척추 질환들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숙일 일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오래 앉거나 뭐 숙여서 물건 들거나 다 앞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과할 정도로 저는 뒤로 좀 젖히는 운동들을 많이 하라고 평소에도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네. 환자분한테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년째 곡선 상태 수술 전하고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뒤로 젖혔을 때는 좀 많이 젖혀지네요. 그래도 증상 없이 잘 지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전형적인 목 중풍 경추 척수증 환자입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보시고 나면 경추 척수증이 뭔지 목 중풍이 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6세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으세요. 벌써 주증상, CC라는 게 주증상이거든요. C 컴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측 상지 힘이 빠져요. 우측 상지 근육량이 적어요. 벌써 주증상부터가 좀 차원이 좀 다르죠. 아까 환자분 말씀하시는 뭐 목이 아프고 뭐 팔이 좀 저리고 이런 증상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1년 되셨고요. 별다른 치료 받지 않고 좀 악화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프다고 하면 근육이 아파지는 건가요? 신경이 아파지는 건가요? 신경이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요. 신경이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되거나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전부 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경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힘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기능, 그 다음에 감각 기능, 감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거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이 빠지고 근육량이 적고, 이분은 다행히 통증 자체는 아주 심하신 편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일찍 오셨네요. 이상하니까 오셨는가 보죠? 오히려 이제 힘이 빠지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느껴지시기에는 아, 이거는 위험하겠구나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힘이 조금 빠지는 정도라면 그냥 뭐 혹시 또 연세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못하네. 팔힘이 왜 이렇게 빠지지? 근육이 좀 빠지는 것도 손 근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손 근육 같은 건 나이 드신다고 빠지지 않거든요. 손 근육을 운동한다고 손 근육이 이렇게 커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손 근육 같은데 요런데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요런 근육 같은 게 빠지는 거는 명확하게 신경 증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 보셔야 돼요. 아주 오래되거나 좀 심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찌됐든 힘이 빠지고 이러시면 이제 마비 증상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슨 신경과로 간다든가 나 중풍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이제 팔이 힘이 약간 빠지는 정도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신 정도인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죠. 걷다가 휘청거리고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첫 번째 환자는 좀 차원이 다른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요건 이제 영어로 좀 써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5라고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힘인데요. 요게 오른쪽 힘이 네. 요거는 4, 3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반사신경,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망치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데 이게 두드려 보거든요. 이런 데 두드려, 손 같은 데 두드려 보고, 무릎 반사 같은 거 두드려 보는데, 신경이, 중추신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살짝만 망치 같은 걸로 살짝만 쳐도 이 벌떡벌떡 움직이는 반사가 굉장히 심해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성을 판단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반사신경이 상당히 항진이 돼 있고요. 그립 앤 릴리즈라고 요거는 이제 손을 쥐었다 펴기, 쥐었다 펴기 10초에 20회 이상 하셔야 됩니다. 10초에 20회. 예, 20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잘 되시네요. 네. 예, 요거 완전히 쥐었다가 완전히 폈다가. 그러면 저는 이제 무사한 거죠. 예, 팔 쪽은 일단 괜찮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검사하는 게 요거 텐덤 게이트라고요. 한글말이 없는데 그냥 텐덤 게이트, 10발자국 이렇게 앞발 뒷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고무줄 놀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뒷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10발 정도는 하셔야지. 일자 그냥 아무 선이나 놓고요. 10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뭐 약간 흔들리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뭐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기력이 좀 쇠하시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2-3발자국 하다가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떨어지세요. 이분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텐덤 게이트는 걸음걸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하지 기능이나 손 기능 같은 게 떨어지는 것을 아시면은 병원을 오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 초기는 미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걷기는 잘 걷는데 조금 뛸 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힘이 좀 빠지는 느낌? 약간씩 휘청거리는 느낌? 내가 볼 때는 정상으로 걷는데 남들이 볼 때는 가족분들이 봤더니 너 왜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기울여서 걷니?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엑스레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처럼 곡선 상태는 그래도 일자보다도 네. 오히려 약간 C자형으로 유지가 네.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좀 지저분해요. 귀가. 이렇게 뭐가 좀 뭐 뼈들도 많이 자라 있고요. 지저분하게 돼 있고 여기 지나가는 관이 있거든요. 네.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워낙 중요한 관이기 때문에 뼈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죠. 네. 뇌도 워낙 중요한 구조물들이니까 이 머리뼈로 두개골로 딱 보호를 하고 있죠. 척수신경도 마찬가지로 앞쪽, 뒤쪽, 옆쪽 전부 다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는 잘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좁아져 있는 경우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도 만약에 출혈이 나면 갈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뇌가 갈 공간이 없으니까 빨리 구멍을 뚫어서 피를 빼던가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목도 마찬가지, 목이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뭐 퇴행성이 심해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눌린다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 뼈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수술로 해결밖에는 안 되시는 편이세요. 자, MRI를 좀 보여드리면, 자, 아까 요 척수신경 내려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하얗게 있어야지 정상인데요. 물이라고 그랬죠, 하얀 네. 게. 이게 뇌에 연결된 거고. 보이시면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가 확 좁아져 있죠. 그 검은 부분이 불편하게 나와 있는. 검은 게 튀어나와 있는 이게 뼈입니다. 예. 뼈에. 뼈가 원래 없어야 되는 뼈인데 이게 뼈로 이렇게 자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하고 아래쪽은 공간이 넓죠. 네. 워낙 조금 좁은 편이긴 하세요. 네. 좁은 편이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뼈들까지 이렇게 디스크랑 뼈까지 자라 있어가지고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단면을 본 건데요.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이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고 하얀색이 좀 보여요. 네. 근데 4,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작해져 있죠. 그랬네요. 여유 공간이 없어졌어요. 하얀색, 에피듀랄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경막 외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뇌척수에 그 물들이 지나가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그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외부 충격 같은 데 보호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앞쪽 뒤쪽이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포인트별로 약간 색깔도 좀 박혀 있습니다. 네. 꼭 뱀 눈처럼 보인다고 그래서요. 이거 스네이크 아이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신경들이 손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하고 5번, 6번 뭐 약간 눌리고 있는데 4번, 5번이 특히 이렇게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CT를 봤는데요. 없어야 될 뼈가 이렇게 자라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병입니다. 저 네. 뼈가 왜 자라나요? 죄송한데 그거 아직 못 밝혀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요. 특이하게도 서양보다 동양에,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걸로 돼 있고요. 후종인대 고라증 뼈가 자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뼈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위험한 공간인데 네. 이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후종인대, 종인대, 전종인대가 있고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척추뼈에. 뒤로 쭉 따라서 내려가는 이 뼈, 척추뼈를 잡고 있는 중요한 인대인데요. 이게 뼈로 바뀌게 돼요. 커졌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커져 있어요. 네. 이게 바뀔 수가 요 좁아 있는 공간을 무슨 다른 보존적 치료로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뒤를 넓혀주거나 네. 아까처럼 이렇게 구멍을 뭐 뚫어줄 수도 더 크게 뚫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단명은 말씀드렸던 경추 척수증이 정확한 진단명이고요. 목 중풍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나가는 말초신경도 같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도 같이 있고요. 후종인대 고라증과 바깥으로 나가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이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5번 신경이 마비 상태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중요도가 이제 높은, 난이도가 높은 환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게 엑스레이로 나오나요? MRI로? 엑스레이로도 심한 경우는 나타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는 잘 안 나타나고요. CT상 후종인대 고라증이 가장 잘 나타나고 MRI상으로도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눌리고 있고 좁아져 있으니까 중추신경도 눌리고 있는 데다가 말초신경도 눌리고 있어요. 같이 아까 나가는 이 구멍은 말초신경이 나가는 구멍인데요. 아까 첫 번째 환자 왼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좁아져 있어서 수술 여기만 구멍 뚫어졌던 수술이죠. 이 환자는 이 중추신경 자체를 풀어줘야 됩니다. 수술은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쪽으로 요 뼈랑 같이 요거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 뼈를 제거하신다고 하면 네,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죠. 네. 앞쪽 수술, 아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재수술 경우에, 네. 그런데 처음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더불어서 뒤쪽에서 같이 넓혀주는 제거도 하고, 여기까지는 제거를 했는데요. 요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요거는 통째로 뼈를 통째로 그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수술은 좀 위험성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뒤를 그냥 넓혀줬습니다. 여기를 이 관 자체를 꽉 눌리고 있는 관 자체를 뒤로 확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신경근증이고요. 두 번째 환자가 오늘 말씀드린 목 중풍 환자고요. 증상도 명확하게 뭐 겹쳐지는 증상도 있지만 네. 중요도도 다르고 뭐 치료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암에도 이제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잖아요. 중기 뭐 말기 다 있을 텐데 뭐 말기라고 그러면 걱정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디스크 중에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최악의 단계가 경추 척수증 목 중풍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중풍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이 척수 자체가 눌리는 거고요. 척수가 이제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코드. 이런 이게 굵은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고 주된 증상이 좀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손 증상이, 손이 기능이 좀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팔도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약간 휘청거린다든가, 심한 경우는 한 발짝도 못 뛸 수도 있고, 아주 심한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대변, 소변 기능. 척추 질환에서 가장 저희가 위험하다고 보는 증상들이 바로 대소변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끝까지 버티거든요.
처음에 나빠지는 증상이 막 예를 들어서 손 마비 증상 같은 게 처음 온다. 두 번째 오는 게 발 기능이 떨어진다. 네. 마지막에 오는 게 대변 소변 기능. 대변 소변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뭐 변비도 올 수가 있겠고요. 뭐 소변 빈뇨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겠고,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고, 소변 뭐 참지 못하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고, 대소변 기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은 뭐 심각한 경우는 이제 변실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저귀 차고 사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지 증상, 하지 증상, 대소변 기능, 그다음에 전신 감각이 떨어지거나 전신 통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망치로 쳤을 때 이 무릎 같은 데 이렇게 툭툭 쳤을 때 조금씩은 다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살짝만 쳤는데 이렇게 벌떡벌떡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목중풍인 경우에도 한쪽으로만 오나요? 양쪽으로 같이 올 수도 있나요? 아, 목중풍 같은 경우에도 머리 중풍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 머리 되뇌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죠. 네. 근데 목중풍 같은 경우는 한쪽만 올 수도 있는데 주로는 양쪽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올 수도 있어요. 같이 나타나는데 팔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만 나타날 수도 있고 팔, 다리가 같이 나타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한 거는 머리 중풍하고 목 중풍하고 명확하게 또 구별점 중에 하나가 한쪽 팔, 다리가 같이 온다는 거죠. 한쪽만. 네. 그건 명확하게 머리 문제입니다. 머리. 목중풍으로 한쪽 팔다리만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잘 없어요. 드뭅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시적으로 뭐 손목 힘만 마비된다든가 뭐 발목 힘만 마비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한쪽만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손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손 기능이 저희가 항상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는데요. 이게 굉장한 예민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평가할 때 동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젓가락질 같은 거, 네. 단추 채우기. 이 단추 채우기가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은 못 하거든요. 한쪽은 벌려주면서 밀어주면서 힘도 줘야 집어넣고. 되지. 예. 복잡한 일은 젓가락 같은 경우에도 받쳐줘야지, 밀어줘야지, 힘도 줘야지. 네. 굉장히 복잡한 작용이거든요. 작동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이 미세 동작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글씨 쓰기, 뭐 돈을 센다든가 손의 사소한 일상생활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힘 자체가 다리 힘 자체가 막 근육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미세하게 흔들린다든가 네. 걸음걸이를 잘 걷는데 휘청거리면서 방향을 잘 못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중심을 잘 못 잡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에 반해 일반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쪽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해 보이지 않는 만큼 대부분 보존적 치료, 저희가 퍼센티지를 따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90% 정도는 약이나 주사 치료로 좋아집니다. 디스크. 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목 중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었을 때 대부분 퇴행성 질환들은 시간을 버텨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무릎 아프다, 어깨 아프다, 좀 버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안 쓰고 쉬고, 약 먹고 조금 물리치료도 받고 해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 아까 같이 또 뼈가 이렇게 막 많이 자라고 이런 상황에는 갈 공간이 없어요. 이건 나빠지는 게 뻔한 상황이거든요. 나빠지는 거네요. 그렇고 당연히 나빠지는 게 교과서상으로도 나빠진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척수신경은 뇌랑 마찬가지로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영어로 치면 리버스죠. 리버스. 갔다가 돌아오는 거 리버스 있잖아요. 리버시블 하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인데 신경근증 같은 경우는 리버시블 합니다. 그런데 목중풍 같은 경우에는 리버시블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 그 상태로 그냥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에서 나가는 아까 말초신경 작은 신경들이 눌려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신경근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반사신경을 이렇게 팔꿈치 같은 데 쳤을 때
목중풍은 세게 나타나는데요. 네. 신경근증은 오히려 더 처져요. 둔해져요. 네,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다가 아예 감각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반대 질환입니다. 네. 같은 위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도 엄청난 차이죠. 진단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증상도 완전히 다르고 네. 특히 이학적 검사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 목중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상담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래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네. 목중풍 환자가 뭐 많지는 않죠. 뭐 제 환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꽤 있긴 있지만 수술적 치료까지 원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대부분은 신경근증이죠. 네. 그래서 신경근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비둬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편하죠.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많이 아픈데요. 그럼 그렇죠. 주사 좀 맞고 약도 먹어보고 시간을 끌었을 때 별로 손해볼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냥 좋아질 수 있나요? 몸이 그걸 이겨내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통증하고 저림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마비가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들은 저희도 좀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통증이나 감각이 저림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은 처음에 신경이 지나가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자극이 됐다. 이럴 때 이게 가만히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자극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꾸 마찰이 생겼다고 보면은 빨개지고 붓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증이라는 게 크게 염증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염증이 균이 들어간 염증, 병원 균이 들어가서 이제 고름이 생기고 나타나는 그런 염증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균은 없는 그냥 마찰이 생겨서 자극이 되고 퇴행성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이런 염증들은 염증 약만 복용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초기에 염증이 심할 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가 염증이 가라앉히고 강력한 주사도 맞고 하면은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소염제를 좋아하죠. 염증이 많기 때문에 약을 쓰면은 염증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소염제를 좋아하는데 소염제 근데 장기간 쓰게 되면 위장을 많이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장기간이라고 하시면 6개월 6개월도 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 3개월까지는 쓰다가 이 소염제는 좀 뺐다가 다시 또 악화되면 다른 진통제는 쓸 수 있고요. 진통제나 신경통약 뭐 다른 약들은 쓸 수가 있는데 소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을 좀 하면서 하셔야 되고 진통제보다 소염제가 좀 더 그렇죠.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간 부작용이라든가 확인을 하시면서 근데 요즘 약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소염제를 장기간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가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가 그런 환자들은 염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염제 계속 드시고요. 강한 소염제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드시면서 뭐 위보호제나 다른 약들도 같이 쓰지만 이제 내시경도 좀 해보시고 본인이 소염제를 드심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선생님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게 뇌로 중풍이 온 건지 목 중풍이 온 건지 얼굴에서 뭐 입이 돌아간다든가 침이 흐른다든가 그런 증상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몇 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딱 목을 기준으로 해서요. 목 디스크가 보통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거든요. 목 한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이 위쪽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 이건 뇌질환이고요. 뇌중풍이고요. 이 목 아래에서만 나타난다. 머리 증상이 하나도 없다. 두통 같은 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목 중풍에서도, 목 중풍이나 목 디스크에서도 두통도 이 목하고 연관돼서 이 뒤통수, 후두부라고 그러는데 뒤통수나 이 옆면 부위, 귀 뒤 부위 이런 부위에 두통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뭐 혀가 마비된다든가 뭐 이런데 또 이런데 많이 아파하시죠. 여기 TM 조인트라 해서 이제 이 관련돼서, 악 관련돼서,
그런데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눈이 뭐 침침하다든가, 뭐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가, 뭐 얼굴 관련된 마비 증상이 말이 또 잘 안 나오거나, 네. 명확하게 이건 뇌 쪽이고요. 그쪽은 뇌 삼키기 쪽이고. 힘들고 이런 것들. 그런 외에 목 아래쪽에 마비가 있으면 목중풍도 꼭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추 질환을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건 크게 목중풍하고 목 디스크 관련된 거 구별했던 거고요. 그렇죠. 경추 질환 경추 중에서도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서 구별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세요. 목중풍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네. 목 디스크도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다른 구별해야 될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경추 질환 구별하기라고 제가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도 케이스인데요.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여기는 허리죠. 허리인 거 보이시죠? 네. 허리고요. 요거는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냥 하얀색 물 많죠? 물 많고. 네,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요게 이제 디스크죠. 네. 요게 4번이고 5번 뼈거든요. 네. 허리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랑 이 협착증이 있는 환자고요. 60세시고 6개월 전에 악화되셨고요. 종아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걷기도 못하겠고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허리 증상이고 MRI는 허리를 딱 찍어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진료 의뢰서 보통 저희는 이제 3차 병원이니까 의뢰서에 써 있거든요. 욕추부 협착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학적 검사를 해봤죠. 뭐 네. 망치로 두드려보고 힘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힘도 괜찮은지 감각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부분들은 네. 잘 걷지 못하겠다. 목도 좀 아프고 팔도 좀 저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 DTR이라는 게 아까 그 망치로 치는 반사신경을 보는 거거든요. 반사신경이 항진되는 거는 허리 질환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반사신경이 항진되는 거는 머리나 목이나 목에서. 등에서 중추신경에서만 나타나지 아. 반사신경은 망치로 쳐봤더니 상당히 항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플러스 2개가 정상인데요. 플러스 3개에다가 막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 증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이제 경추를 또 관심이 있게 많이 보는 편이라서 목 MRI 찍어봤더니 목이 이제 상당히 심한 거 이제 보실 네, 수 있겠죠. 이쪽에, 예. 이제 눌리는 거 척수가 눌리는 거 보이시죠. 두 군데가 상당히 두 심하고 군데가 다. 여기 경막 외 공간이 거의 없죠. 네. 디스크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목이랑 허리랑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은 잘 없고요. 텐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동시 척추 질환인데요. 목도 생기고 등도 생기고 허리도 다 안 좋은 하나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목도 C자형 커브고 허리도 C자형 커브니까 이렇게 구부러져서 생활 패턴이 안 좋으시거나 장기간 뭐 일을 많이 하셨다거나 이러신 경우는 목도 안 좋고 허리 안 좋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목 수술 받고 허리 수술까지 받는 경우들이 거의 한 20%까지 됩니다. 20에서 25%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관심이 없게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충 봤으면은 이제 허리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허리 수술을 하고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은 물론 일부 있겠지만 중요한 증상들이 아마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목 수술을 먼저 했고요. 네, 허리 수술보다 네. 허리 수술도 필요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한 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초 증상이기 때문에 말초 증상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끌어도 네. 심각한 문제까지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목하고 허리랑 같이 안 좋은데 목 수술을 해놓으면 허리 증상도 물론 좀 남아 있겠지만 전신 기능이 좋아지고 양쪽이 같이 눌리는 것보다 한쪽을 풀어주면 뭐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 건지 허리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목 수술을 먼저 진행했던 데고요. 그래서 경추랑 요추 뭐 보통 5에서 13% 많으면 한 20%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일반 분들하고 조금 다른 거. 예.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들도 꽤 있고 영상만 보고 아까 허리 MRI만 보고 목 MRI는 제가 나중에 찍었거든요.
MRI 안 찍었으면 아마 영상이 현혹돼서 아마 허리 수술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동반 질환이 가능성도 있으니까 목하고 허리가 뭐 같이 오듯이 뭐 다른 질환, 뇌 질환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질환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검사 방법인데요. 신경 검사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게 위치가 다 달라요. 네. 이 신경이 지배하는 위치가. 팔로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보통 6번. 네. 6번 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팔이 저리건 목이 아프고 어깨 견갑골 아프고 팔까지 저리는데요. 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려 내려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6번 신경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7번 신경은 여기 가운데, 네. 8번 신경은 여기 끝에 손가락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서 6번, 7번, 8번, 6, 7, 8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각신경이 지배하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손가락 첫 번째가 너무 저리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그렇죠. 더 중심을 맞춰서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죠. 엑스레이 보더라도 네. 더 중심 있게 보게 되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이제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목 주위로 아픈데요. 보통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한 40%까지 두통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두통 때문에 목 디스크 수술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반해서 이렇게 두통까지 뭐 뇌척수액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경이 같이 눌리는 신경들이 같이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위치에 따라서 이 귀 위쪽이나 귀 뒤쪽 그 다음에 견갑골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보통 어깨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랑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깨 아프다는 거를 여기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깨 아프다는 거를 여기 잡고 오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 환자도 상당히 많고 목 환자도 요즘 꽤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어깨 진료를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진료를 보거든요. 기준점이 편하세요. 여기 잡고 오시는 분들은 어깨로 보내셔야 되고 여기는 저희는 어깨. 이제 전문 선생님들로 여기는 전문으로 목인 거네. 네, 여기는 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잡고 이제 어깨 가시면 이제 저희 쪽으로 다시 오실 거니까 헛수고 하시는 경우니까 그래서 여기 아픈 경우인데 여기 아픈 경우도 여기 위쪽이 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네. 요 견갑골 요 사이 네. 아니면 요 견갑골 아래쪽까지 아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좀 아프다. 그럼 5번이나 6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아래나 안쪽이나 아래쪽까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7번이나 8번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픈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지 보고 이제 저는 또 거기에만 또 초점 맞춰서 이제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6번인가 7번 네. 문제가 생기면 양쪽이 다 아픈가요? 한쪽만도 아픈가요? 한쪽만 아픈 경우들도 있고 보통은 양쪽 다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한쪽이 6번, 7번이 망가지게 되면 디스크가 낮아지면서 네. 양쪽으로 나가는 구멍들이 다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다 좁아지면 증상이 양쪽이 다 있는데 한쪽이 더 심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5번이나 6번, 7번이나 8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DTR이라고 반사신경인데요. 반사신경 망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쉽지는 않으세요. 일반 분들이 해보시기에는. 근데 뭐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되고요. 반사신경을 해보려면 이 근육을 대퇴 사두근 반사신경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 검사하는데 이게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자기 힘에 의해서 힘 때문에 움직여지질 않아요. 네. 힘을 빼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심한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힘을 못 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말을 걸어가지고 속으로 1부터 100까지 세고 계세요, 할아버지. 그런 정신을 딴 데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저는 망치 아. 그 사이에 망치 쳐보고 있고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고요. 네. 아까 표시를 했을 때 두 개 플러스 표시 두 개가 네, 정상인데요. 네. 심한 경우는 이제 한번 치면 예를 들어 치면 조금씩 움직이긴 해요. 이 네. 정도로 움직이는 건 다 정상입니다. 네. 근데 살짝 쳤는데도 뭐 벌떡벌떡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병적 반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는데 팔꿈치를 치게 되는데요.
팔꿈치를 치는데 손가락이 움직여요. 네, 그러네요. 이상한 거죠. 네. 네? 여기를 건드렸는데 아, 네, 벌떡벌떡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아. 거죠. 요걸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삼두박근인데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몸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벌떡벌떡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여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덜 움직여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무릎 반사. 살짝 치는데도 이게 다리가 막 춤을 버쩍버쩍 추듯이 들리네요. 살짝만 돼도 벌떡벌떡 움직이는 양쪽 거죠. 다 그러네요. 양쪽이 다 나타납니다. 네. 중추신경이 척수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학적 검사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목 통증과 신경근증, 척수증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목 통증도 이제 목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목 통증도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목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목 아파서 왔어요. 목이 어디가 아프세요? 손가락 하나로 찝어보세요. 보통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럼 손가락 하나로 찝어야지 이제 거의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상부 경추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목 중간, 네. 중간이나 중간 아래 정도. 네. 이 경추 7번이 목 뒤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다고 이상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7번은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뼈고요. 네. 극돌기라고 해서 튀어나와 있는 뼈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많이 붙어 있는 데니까. 근데 거기가 많이들 아파하세요. 보통 자세나 근육 안 좋아가지고 퇴행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근육들을 당기고 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통은 말씀드린 대로 한 30%에서 40%까지 나타나는 경우들도 목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방사통이라는 게 이제 팔통증인데요. 목 네. 디스크에서 팔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턱이 이렇게 아프면서 왼쪽이죠.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 부위가 아프면서 팔 내측부로 이렇게 여기 아까 여기 네. 아프면은 8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8번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장질환은 시간 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같은 경우는 머리 위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아래로?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동안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희 님이 질문하셨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하면 자그락자그락 모래알 굴리는 소리가 난다. 어떤 증상인가? 저도 자그락자그락 하는데요.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의학적으로 소리 나는 자체를 병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나이 드시면 목에도 다 관절이 있거든요. 척추에도 작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릴 때 나타나는 데는 주로 1번, 2번 뼈가 작용을 해요. 1번, 2번 뼈에 관절이 뭐 약간 있으신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돌리는데 제한이 있거나 네. 돌리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네. 돌릴 때마다 어떤 증상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시는 건데 소리 나는 증상 자체를 심각하다고 자체로는 심각하다고 보실 증상은 필요 아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현철님 질문 주셨어요. 목이 뻣뻣하고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디스크인 것 같은데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경추 척수증하고는 전혀 다르시고요. 디스크. 목이 아프시고 일반 디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목 디스크. 목이 뻣뻣한 제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가장 믿는 방법 중에 네, 하나가 팔이 만약에 지금 아프신지 안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팔이 저린다. 근데 팔을 저린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을 때 편해진다. 네. 그럼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올리고 있을 때. 팔이 저리는데 이렇게 네. 하고 있으면 팔이 편하다. 아프거나 저리다. 근데 네. 팔을 올릴 때 편해진다. 편하다. 예, 그러거나 좀 설명드리다 말려고 그랬었는데 스펄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네. 신경이 나가는 구멍들이 더 좁아지세요. 네. 신경이 더 좁아지면 신경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증상하고 팔을 들었을 때 편해지는 증상 두 가지가 두 개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목 디스크가 중간에 튀어나왔으면 이제 팔로 증상이 안 가고 목만 아프고 뭐 근육만 아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증상이라면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디스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저도 있고요. 예, 사회자분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 네네. 20살, 30살 넘어가면 다 있는 병입니다. 이게 다 병도 아니고요. 퇴행성으로 저희랑 같이 가야 될 질환이지 저희가 근데 반드시 목 디스크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병은 아니네요. 그죠? 괜찮네요. 목 디스크 자체가 약간 튀어나온 정도는 병이라고 볼 수는 괜찮고. 없고요. 이제 어느 많이 정도. 튀어나와서 심각하게 증상을 나타나는 게 병이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약물 치료나 네. 일반적인 뭐 물리 치료,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네.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태원용 님이시네요. 네. 56세 남자이시고 11월 승각근 많이 아프고 디스크 골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골극이라는 게 이제 뼈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5, 6, 7번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약은 먹고 통증은 없고 저림은 계속 있습니다. 보존치료 수술을 해야 될까요? 빨리 좋을지 협착증과 골극은 좋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퇴행이 된 질환들이 없어지지는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지만 증상 자체는 호전은 가능하십니다.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목중풍 증상이 없으시고 목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은 시간을 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끄는데 제가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도 예전에 수술하셨고 43세밖에 안 네네. 가셨는데 목 디스크인데도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10개월을 끄셨어요. 10개월 그렇죠. 끌 만큼 끌어봤습니다. 아, 주사도 수회에 걸쳐서 맞아보셨고요. 약도 그냥 기본적인 진통제,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말고 소염제, 마약성 진통제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뭐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나 생활이 너무 괴롭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은 이제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살기 힘드신가요? 그럼 수술 결정하셔도 되고요.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90% 이상 좋아지니까요. 그러면 태원용님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로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 중풍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자분은 어차피 한 번은 수술은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좋아져서 한참 동안 문제 없이 사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한 6개월 정도, 네. 3에서 6개월 정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프시다,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러면 수술하시고 좋아지는 게 낫죠. 작년 11월에 이렇게 진단 받았으면 벌써 9개월 넘어간 그러네요. 건데요, 그죠? 시간이 조금 되셨는데 네. 그때랑도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작년보다는 좀 낫네. 그래서 항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면 시간을 끌어볼 만 하거든요.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지네. 그럼 올 연말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조금 확률상으로 높은 그러면 거죠. 조금 또 빨리 와서 네. 진단을 다시 한번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받겠습니다. 새하늘빛 님이시네요. 네. 64세 남성이시고 자고 나면 어깨가 아프고 뒷목 부분이 뻣뻣하고 뒷골도 조금 땡기고 고개 적지는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베개도 사서 잡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고 제 나서 어깨가 아프고. 64세시고요. 이제 연세가 이제 아주 고령은 아니시지만 요즘 네. 나이를 치시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편이시니까 네. 갑자기 뭘 바꾸시기는 어려우세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병변 자체를 퇴행성으로 좀 진행된 부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생활 이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구부러지는 게 문제거든요. C자형으로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가장 C자형으로 유지가 잘 돼도 네. 결국 퇴행성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50대, 60대, 80대, 90대 되면 당연히 나빠지겠죠.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C자형으로 곡선을 잘 유지가 되게 되면 속도가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부리는 보통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들고 있을 때보다 30도만 구부리게 돼도 한 3배 정도의 머리 무게를 지탱하게 되거든요. 네. 머리가 보통 한 5kg, 5kg, 6kg 정도 되는데요. 네. 30도만 구부려도 20kg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애기 조금 큰 작은 애기 하나 쥐고 있는 한 명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 줄이시는 거랑 또 한 가지 옆에서 봤을 때요. 머리가 몸통
위에 딱 와 있는 게 가장 머리가 몸통 바로 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네. 거죠. 앞에 이렇게 한 앞으로 가지. 쭉 빼는 것보다 그렇죠. 거북목 자세죠. 네. 머리 거북목 자세 하지 말라는 게 거북목 머리가 몸통 위에 있고 몸통이 골반 위에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 상태로 있으면서 네. 곡선 상태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자세거든요. 좋다. 그래서 구부리는 거 피하는 거랑 옆에서 봤을 때 귀 구멍이 중심이거든요. 머리 네, 중심이. 네. 그래서 어깨 여기 튀어나온 여기 튀어나온 부위가 맞아지는 게 거의 중심입니다. 네.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몸통 위에 있게. 네. 쉽게 하실 거면 벽이 있으면은 붙으시면 돼요. 아. 붙어서 그냥 보통은 또 젖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고개 젖혀야 되겠는데 고개를 또 많이 젖히시면 또 뒤에 쪽 관절에 또 무리가 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젖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리를 그냥 뒤로 거기다 밀는 겁니다. 똑바로 대고 예전에도 뭐 턱 많이 당기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턱을 또 당기면 또 여기 이런 근육들이 당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렇게 설명은 잘 안 드리고요. 아, 네. 벽에 그냥 붙으셔서 등 대시고 등 펴시고 머리 뒤에다 기대세요. 그 상태로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어깨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그렇죠. 목을 펼래야 펼 수가 없으세요. 아. 어깨를 일단 펴야지 어깨 펴고 이건 똑바로 기본입니다. 서고. 네, 네. 뭐 다 아시는 자세예요. 베개 같은 것도 좋은 베개들이 많고요. 경추 곡선 C자형 베개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저는 요 목베개라고 보통 설명드리는데 저는 어깨 베개라고 설명까지 드리거든요. 네. 더 낮춰가지고요. 네. 고개를 조금 과도할 정도로 젖히는 거를 조금 하시라고까지 말씀드려야 덜 아. 앞으로 숙이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어깨 베개를 비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리 뒤로 높게 베지 말고 조금 높은 베개는 적혀질 수 절대 있게. 베시면 목 베개도 약하고요. 네. 이거보다 더 낮게 어깨 해가지고 베개. 이렇게 뒤로 그럼 네. 어깨도 펴지고 고개 뒤로 젖혀지니까 네. 어깨 베개 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수업에 조금 더 끝부분이 남아 있어서 네. 좀 마저 준비해 오신 거 그러면 마저 좀 정리하시고 빨리 볼게요. 그래서 네.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테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젖히면서 그래서 불편한 방향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불편하게 되면 목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팔이 저리다. 목 디스크가 맞는 거죠. 아. 뭐 상식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당겨지는 신경들이 덜 당겨지게 되겠죠. 디스크가 눌리는 부위를 살짝 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때 편해진다. 저림이 싹 디스크인 없어진다. 경우가 그럼 이게 많다. 목 디스크고요. 팔을 올릴 때 악화되는 질환도 있어요. 네. 어깨 질환이 있으면 아, 당연히 그거는 팔 어깨 어깨가 질환. 아프겠죠. 흉곽 풀고증후군이라 요런 부위에 이 네. 겨드랑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이렇게 들을 때 아파요. 많이 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르게 되고요. 요것도 설명드렸죠. 네. 여기는 여기가 어깨가 아닙니다. 어깨, 이거는 여기는 척수 목.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뭐 예전에 저희 위에 교수님께 어깨 교수님께서 이 설명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웠던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어깨 움직여보고 테스트해봤는데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있고 아프면 50견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질환이니까 어깨 치료를 보셔야 되겠죠.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어깨 때문에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에서 5번 신경이 문제가 있을 때 안 올라가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안 올라간다. 근데 여기는 잘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깨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기까지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잘 안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으세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건 유튜브에서 그냥 따온 건데요. 처음엔 조금 올라갈까 말까 네.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근데 안 올라가고요. 제 이제 수술 환자인데요. 처음엔 좀 올라갔더니 이런 데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이제 여기 아까 여기 6번, 7번, 8번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가 8번. 저린 경우가 있는데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까지 절여 내려가 쭉 따라 내려가는 거는 목 디스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여기만 저리다. 네. 여기만 저린 경우라면 이제 여기 척골신경이라고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많이 눌리거든요. 네. 손목이나 네. 이런 데서 눌려서 여기만 저린 경우는 이제 팔꿈치나 손목에 눌리는 이제 뭐 신경 압박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가 이제 자극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구별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아까 목중풍의 초기 같은 경우는 손이나 하지 그런 세밀한 운동 증상들이 떨어지는 거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걷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장애 나타나시고요. 네. 바빈스키 사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바닥을 밑에서 이렇게 긁으면은 엄지손발가락이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발바닥을 이렇게 간지럽혀 봤을 때 옆에서 여기 발바닥이면 엄지발가락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뒤로 쫙 젖혀지는 제껴져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런 증상도 상당히 후기에 나타날 수 목중풍 있습니다. 후기에 손의 증상들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처음엔 잘 되시다가 보시면은 여긴 잘 되잖아요. 근데 네. 잘 안 돼요. 예, 점점 10초에 20회까지 해야 되는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훨씬 심해요. 펴지지도 않고 그러시네요. 오른손은 괜찮으시고 그래서 양쪽이 이런 식으로 손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제일 약한 4번, 5번 손가락 기능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근육이 빠지거나 네.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엄지 쪽하고 네. 새끼 쪽에 네. 세나 머슬이라고 그러고 하이퍼 세나 머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이 다르고 한쪽이 쑥 말라 있다. 여기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말라 있다. 손 근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다고 손 근육 운동 안 한다고 손 근육이 빠지진 않습니다. 손에 근육이 빠진 거면 분명히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뭐 경추 쪽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뇌 가능성도 있죠. 하셔야 되고 이 뒷모습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걸으시는 건데 이 정도밖에 못 걸으세요. 네. 목 디스크가 이렇게 심하셨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눌리는 거가 이 척추 주위 하얀색 공간이 하나도 없죠, 여기. 그럼 이분은 목 중풍이셨었나요? 네, 목 디스크 때문에 발생한 목중풍. 목중풍.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는 옆쪽 방향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운데로 아주 심하게 터져 나오면 이제 그거는 목 중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념을 말씀드리면 목 중풍은 목 디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만 보면은 저건 뇌중풍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아까는. 못 걸었고 뭐 마비 팔 네. 다리 다 마비 증상이 있으시니까 저 마비가 있어요. 중풍인가 봐요. 그래서 신경과 같은 데 가시다가 네. 시간을 보통 목이라고 통증이 없으시면 목이라고 생각을 잘 못할 수도 그러시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신경과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잘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MRI 찍어봐야 돼. MRI 또 찍어봤더니 한참 걸려 찍어봤더니 뭐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약간 혈관 같은 거 좀 막혀 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시간 끄는 경우들도 꽤 많으세요. 구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아까 열발자국 네, 검사. 열발자국, 요거 이렇게 열발자국 이렇게. 검사 요거 제가 몇 번 보이네요.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인터넷 같은 데는 나와 있으니까 열발자국 나이 드셔도 열발자국 정도는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걷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얼굴은 가렸어요. 네. 단계별로 이게 정상이고요. 좀 걷긴 걷는데 다섯 조금 번째 하니까 흔들리고 좀 흔들리시고. 네. 그레이드 단계가 이분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더 두세 많이 흔들립니다. 걸음부터 흔들리시네요. 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더 많이 흔들리고요. 네. 한 두세 발짝밖에 못 가세요. 못 걸으시네요. 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은 한 발자국도 못 걸으세요. 한 발자국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쓰러지셨어요.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한 발자국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발자국 검사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고요. 이렇게 중추신경을 중앙에서 누르는 거랑 말초신경을 누르는 거랑 명확하게 다르고 진단, 증상, 치료 방법, 뭐 사인들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추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특히 목 중풍, 경추 척수증하고 일반적인 목 디스크랑은 명확하게 다른 병이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오늘
양이 많아서 질문도 지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더 음.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님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깨에 좀 잘 피시고 짬짬이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해서 목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전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